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촛불혁명 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는 헌법적 가치입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촛불혁명은 자유민주주의에 반하는 민중민주주의, 사회주의 혁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촛불 쿠데타 세력이라고 합니다. 촛불 쿠데타 세력이 죄 없는 대통령을 권력 찬탈해버렸습니다. 우리는 문재인 정권 자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그들은 촛불 쿠데타를 통해서 죄 없는 대통령을 권력 찬탈한 세력이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권 집권 이후에 1년 9개월이 지났습니다. 대한민국이 나아졌습니까? 대한민국 경제가 다 망했습니다. 그들은 대한민국을 이분화시켰습니다. 좌파와 모든 국민을 분리시켰습니다. 자기들하고 생각이 맞은 사람만 코드 인사, 전라도 인사, 캠프 인사, 코드 인사, 더불어민주당 인사를 통해서 정권을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소득주도 성장, 최저임금 인상을 1만원까지 하겠다고 합니다. 서민경제가 다 무너졌습니다. 작년에 100만 개의 자영업자가 폐업했습니다. 이 54조라는 엄청난 대한민국 예산의 15%를 쓰면서도 일자리는 줄어들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 60만 개의 일자리 있던 것이 문재인 정권 들어서 9만 8천 개로 줄었습니다. 전가율이 줄었다는 겁니다. 54조의 엄청난 돈을 쓰고도 일자리를 줄게 하는 이 정권이 제대로 된 정권입니까? 멀쩡한 원전을 폐기하고 그들은 거짓말을 합니다. 절대로 전기값 안 올린다고 합니다. 문재인 정권 끝나자마자 전기값이 1.5배 오릅니다. 이것이 상식으로 되는 얘기입니까? 가장 비효율적인 태양광을 온 대한민국 금수강산에 산을 무너뜨리고 태양광을 설치합니다. 좌파 독재 정권의 태양광 비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이 상식입니까? 박근혜 대통령 때 그렇게 지키고자 했던 이 원전 산업을 정권 2달 만에 폐기시켰습니다. 일국의 대통령이라는 자가 원전 거짓 영화 함부로 보고 눈물 흘리면서 원전을 폐기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부르치 미래 산업이 원전 산업입니다. 원전 산업 하나 아랍에미레이트 중동에 우리가 수주를 했는데 30조입니다. 여러분, 원전 산업의 수출이 다 막혀버렸어요. 원전 산업에 있는 기술자들이 대한민국을 다 떠나고 중동으로 중국으로 다 팔려가고 있어요.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될 이 원전 산업을 영화 풀어보고 일본의 지진이 원전 사고를 일으켰다는 그러한 회계망측한 좌파 논리를 가지고 좌파의 환경단체 얘기를 들고 원전을 폐기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는 정상적인 나라가 아닙니다. 100만 개의 자영업자가 폐업을 하고 있는데도 최저임금 더 올리겠다는 겁니다. 52시간제 근로제를 통해서 중소기업부터 중견기업까지 다 죽게 생겼습니다. 기업하는 분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이 나라가 정상적인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이 어떻게 민주노총의 나라고 노총의 공화국이 됐습니까? 그것은 바로 능력 없는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통진당 아로 세력들, 민노총 떨거지들, 정교조 떨거지들, 300개 되는 종북 좌파 친북 단체의 등에 업혀서 대통령이 된 자입니다. 빛깔이 해주는 거예요. 정권 잡고 2달 만에 성과급 폐지했습니다. 민노총의 제1 수건사업이 성과급 폐지입니다. 왜 성과급이 생겼습니까? 노총 중심의 사람들이 정년 2년 연장했습니다. 청년 일자리가 반토막이 났어요. 어쩔 수 없이 박근혜 정부 때 성과급을 통해서 청년 일자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성과급 도입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준비도 없이 95% 공공기관 공기업 95% 되어 있는 성과급 폐지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청년 일자리는 완전히 일자리가 막혔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재인 정권이 하고 있는 짓이 뭡니까? 공무원 18만 명 늘리겠다.
여러분, 공무원 18만 명 늘리면은 공무원 임기 30년 자면은 330조의 혈세가 들어갑니다. 대한민국이 그렇게 공무원이 부족한 나라입니까? 청년 일자리 반토막 내니까 어쩔 수 없이 330조 들여가지고 공무원 일자리 늘린 겁니다. 330조면요, 한 가구당 5천만 원입니다. 5천만 원.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정책을, 이 좌파 경제정책 실험장을 대한민국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제에 빨간불이 9개가 켜졌습니다. 투자, 소비, 물가, 주식, 부동산, 외환, 수출까지. 수출 6% 성장하다가 원래 완전히 끊겼습니다. 6% 성장 중에 IT, 전자 성장 빼면은, 수출 빼면은 제로 성장입니다. 나라가 다 망했는데도 아직도 좌파 경제 정책이 옳다고, 소득 주도 성장이 옳다고, 포용 성장이 옳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이 좌파 독재 정권의 문재인 정권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문재인이 똑바로 된 사람이라고 보십니까? 문재인 딸 문다혜는 어떻게 됐습니까? 부부간의 정렬을 통해서 돈 가지고 먹튀했잖아요. 왜 갑자기 신랑한테 자기 재산 정려받아가지고 태국으로 도망갑니까? 청와대는 문다혜가 왜 태국 갔느냐고 그렇게 기자들이 물어도 말 한마디 안 합니다. 태국 가면 혼자 갑니까? 경호원들이 붙어가지고 1년에 9억에서 10억 경호비를 들이면서 대통령의 딸이라는 사람이 이 대한민국을 버리고 태국 가는 게 정상입니까? 그 내막을 밝혀야 될 거 아니에요. 도대체 부부간에는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그 많은 의혹들을 청와대는 왜 입 닫고 있습니까? 문재인 씨 부인이라는 김정숙 씨의 가장 절친 45년 친구 손혜원은 어떻습니까? 초선 의원이 1100억이라는 돈이 투자되는 목포에 자기 지인을 통화해서 22건의 부동산 거래를 했습니다. 대한민국 국회 생기고 초선 의원이 이렇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의 예산이 들어가는 1100억이 들어가는 목포 문화단지에 22군데의 부동산 거래를 한 국회의원은 겁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당당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 배우가 뭡니까? 손혜원의 배우가 누굽니까 도대체? 경남지사 여러분 뽑아주셨는데 불과 얼마 만에 드루킹 댓글 조작 문제 때문에 법정 구속됐잖아요. 격인성 가자고 연설회장에서 그렇게 외쳤던 김경숙 씨는 어디 갔습니까? 김정숙 씨는 어디 갔습니까? 도대체 드루킹하고 김경수 경남지사 간에는 공동정범으로 재판부에서 법정 구속시켰습니다. 그러면은 그 김경수하고 청와대는 도대체 무슨 관계입니까? 양산 집에 김경수가 어떤 일로 찾아갔는지, 문재인 씨는 김경수를 만나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문재인 씨하고 김경수 간에 드루킹에 관한 어떤 얘기를 했는지 밝혀야 될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 국민을 다 바보로 하는 거예요. 제2차 미국 정상회담이 27일 날 합니다. 어제 트럼프 대통령하고 문재인 씨가 통화하면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문재인 씨가 뭐라 했습니까? 북한에 대한 경제 협력 자금 대한민국이 다 되겠다고. 정신 있는 사람입니까? 대한민국 어느 국민이 문재인 씨한테 그 수백조 되는 돈을 북한한테 퍼주라고 누가 그런 권리를 줬습니까? 대한민국이 이걸 먹고 살기 힘들고 죽을 판인데 수백조 되는 돈을 북한한테 퍼주라고 누가 얘기했습니까? 그것도 국회하고 논의도 하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한테 문재인 참 기가 막힙니다. 문재인 씨한테 어느 국민이 북한한테 수백조 대북 경협 자금 주라고 얘기했습니까? 도대체 국민을 알기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을 이렇게 무섭게 보는 겁니까? 서민이 지금 무너지고 있고 중소기업이 무너지고
소상공인이 무너지고 자영업자가 무너지고 택시기사가 12월 달에 국회 앞에서 분신자를 자결했습니다. 택시 안에서 기름 뿌리고 자결했단 말입니다. 1월 달에 광화문 앞에서 택시기사분이 분신 자결했습니다. 2월 달에도 국회 앞에서 분신 자결을 시도했는데 목숨만을 건졌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이 국회와 광화문 앞에서 분신 자결하는데 언론 방송에 나옵니까, 여러분? 여러분, 대한민국이 이런 나라입니까? 언제부터 전전 대통령을 마녀 사냥하듯이 언론 조작해가지고 마녀 사냥해서 대통령 자리 찬탈하더니 이제는 언론 통제하는 거 아니에요? 민노총 소속이 한 사람에서 광화문에서 분신자를 해보십시오. 대한민국이 뒤집어질 거 아닙니까? 그런데 민노총이 장악하고 있는 이 언론 방송은 다 듣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는 이미 사망해버렸어요. 대한민국의 시장경제는 이미 좌파들에 의해서 좌파경제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간곡히 보성 국민들께 하소연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진실의 눈을 뜨셔야 됩니다. 이제 무엇이 거짓이고 무엇이 불인가를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모른 척하고 고개 숙이고 침묵해버리면은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 촛불에 의한 민중민주주의 사회주의 국가가 될 수밖에 없고 우리들의 아들, 딸과 손자, 손녀는 사회주의 국가에서 살게 되는 겁니다. 김대중 대통령 때 그렇게 얘기했어요. 북한은 절대로 핵 만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핵 만들면은 김대중 대통령이 다 책임진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분 돌아가셨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 뭐라 했습니까? 북한 핵은 절대로 대한민국에 위협하지 않는다. 그거를 내가 전 세계에 다니면서 당신들을 대변하고 있다고 노무현 대통령 김정일이 앞에서 당당하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북한 핵이 대한민국에 위협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 어떻게 하겠습니까? 북한 핵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사태를 만듭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평화죠? 여러분, 북한이 핵 폐기한다고 보십니까? 미국의 정보기관, 모든 정보기관의 수장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북한은 절대로 핵 포기하지 않는다고. 핵 포기하지 않는 북한을 갖다 대놓고 수백 조를 갖다 붙겠다는 이 문재인 씨가 제대로 된 정신을 가진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이 그게 이해가 가는 상황입니까, 지금? 여러분, 조선 국민 여러분, 이제 대한민국 세금 가지고 예타 명리한다 하면서 자기 입맛에 맞는 데다가 돈 갖다 퍼주면서 포퓰리즘 정책 쓰고 있는 이 나라 잘못된 지도자 한 사람 때문에 대한민국이 다 망합니다. 저는 삼성 국회의원이에요. 저는 전국에서 최다 득표를 받은 사람입니다. 제가 대도시에서 최다 득표를 받은 사람이에요. 대구에서 저는 가만히 있으면은 4선, 5선, 원내대표, 당대표, 국회의장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저의 모든 것을 버리고 전국을 다니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의 문재인 정권은 가짜 정권입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태어나서는 안 되는 종북, 친북, 주사파 정권입니다. 그들이 가는 길은 자유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이 가는 것은 시장경제가 아닙니다. 그들이 가는 길은 사회주의고 민중민주주의고 그들은 고려 연방제 국가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직도 문재인의 실체를 모르십니까? 1년 9개월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을 경제 참사시키고 안보 참사시키고 외교 참사시키고 외국에 나서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대통령이 많은 외국 정상들이 보고 싶어하는 대통령이었습니다. 지금은 문재인이가 올까봐 외국 정상들이 피해갑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언제 이렇게 망신당하는 나라가 됐습니까? 불과 좌파 정권 잡은 21개월 만에 이 나라가 망했습니다. 안보가 참사 지경이고 경제가 참사 지경이고
외교가 지경이고 나라가 다 망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침묵하고 있으면은 대한민국은 망합니다. 우리의 젊은 세대들한테 지금 살고 있는 우리들은 역사적인 책무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선배들이 배를 골마가면서 전쟁을 치르고 그러면서도 지켜왔던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우리 세대는 우리 아들, 딸과 손자, 손녀들한테 지금보다는 좀 더 안전한 나라, 지금보다는 좀 더 잘 사는 나라, 지금보다는 좀 더 나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물려줄 책무가 지금 이 시대에 우리들한테 있는 겁니다. 여러분, 대한애국당은 정당에 한 번도 가입하지 않은 분들이 95%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도, 박근혜 대통령이 대표할 때도 정당에 가입하지 않은 분이 95%입니다. 그리고 70%가 대학 졸업생들입니다. 다 대학을 졸업했는 70%의 국민이 매주 5,000명이 방문이 늘어납니다. 여러분, 그것이 진실이고 그것이 대한민국입니다. 지금 좌파 독재 정권하고 맞서야 될 자유한국당 어떻습니까? 두더지 새끼들 같이 자기 대통령을 배신하는 그런 배신자들 아닙니까? 이 배신의 이 보수 정권을, 보수 정당을 놔놓고 대한민국이 바꿀 수 없다고 저는 봅니다. 거짓 탄핵, 불법 탄핵이 대통령, 죄 없는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그 순간 대한민국의 보수 정당은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라는 대한민국의 확고한 국가관과 정체성을 가진 그러한 사람, 그리고 자기의 목숨을 걸고 불의를 불의라 하고 악을 악이라 하고 그렇게 투쟁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 그리고 정말로 용기를 가질 수 있는 뇌물 받아먹지 않는 깨끗한 사람, 젊은 사람으로 정치를 바꿔야 합니다. 정치를 바꾸지 않으면, 사람을 바꾸지 않으면 대한민국을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대한애국당은 그런 당이에요. 대한애국당이 지금 비록 국회의원이 저 하나밖에 없는 당이지만은 우리 대한애국당의 당원들은 매주 토요일날 10만 명이 가까운 사람이 매주 토요일 서울역에서 집회를 합니다. 10만 명이 모이는데도 이 쓰레기 언론 방송들은 한 줄도 안 실어줍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 태극기, 순수한 이 애국의 태극기 국민들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언론 방송들은 우리를 무슨 대단히 극우 세력이라 합니다. 대한애국당이 2년 가까이 집회를 했는데 한 번도 싸우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폭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정당이 극우 정당입니까? 극우 정당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인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지키기 시작합니까? 극우 정당이 대한민국의 용기 있는 젊은이들이, 정말 청렴하고 깨끗한 사람들이 국회를 간다고 얘기하겠습니까? 이 좌파 독재 정권 민노총에 장악된 언론 방송이 우리를 그렇게 매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전국을 다니면서 피맺힌 하소연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 이대로 계시면은 대한민국은 사회주의 국가로 넘어갑니다. 이대로 계시면은 대한민국은 망합니다. 우리 시대에 핵 잘못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막아야 되죠. 우리 시대에 정치를 잘못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대에서 끝을 내야 되죠. 우리 아들, 딸이나 손자, 손녀들한테 이 잘못된 좌파 독재 정권을 넘겨서는 안 됩니다. 북한의 핵을 머리에 있는 것을 우리 자손들한테 넘기면 안 됩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이 자신을 가지시고 용기를 가지시고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는 불복종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잘못된 체제전쟁에 대해서는 투쟁을 통해서 항거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박정희 대통령 각하와 김일성의 이 체제전쟁, 역사전쟁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투쟁하고 항거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일어나셔야 됩니다. 우리 대한애국당의 공동 대표였었고 지금 천만인 무죄석방 본부의 공동 대표를 맡고 계시는 허평한 장군님이 구성 출신입니다. 그분 기무사령관 출신이고 삼성 장군입니다. 대한애국당과 같이 허평한 장군이라는 분이 우리 대한애국당과 힘을 같이 모으고 있습니다. 그분 그렇게 얘기합니다. 전국에서 회가 제일 맛있는 곳이 어디냐? 우리 조 대표 아냐? 이래 물어요. 그럼 그분은 그럽니다. 고성회를 먹고 나면은 다른 지역 가서 회를 못 먹는다고. 그렇게 고성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고향 사랑이 있는 분이 우리 대한애국당의 서울시당 위원장뿐만이 아니라 저와 공동대표를 하셨고 천만인 무죄석방 본부의 공동대표를 하고 계신 분입니다. 애국심이 대한민국에 대한 충줄 또 고향 사랑이 많으신 고성 국민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하소연 드립니다. 이제 진실의 눈을 뜨셔야 됩니다. 이제 정의의 눈을 뜨셔야 됩니다. 더 이상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한테 속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진실과 정의의 투쟁에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대한애국당의 젊은 동지들이 이렇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해 주실 것을 믿고 저는 지난달에 4일 동안 경북 지역을 다 다녔습니다. 원래는 지난주 목금, 이번 주 목금 경남 전 지역을 이렇게 다닙니다. 한 분이라도 이 거짓의 산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한 분이라도 이 불의를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 대한민국이 다시 자유민주주의가 찾는 그날, 대한민국의 시장경제가 찾는 그날, 무너진 안보를 제대로 세우는 그날까지 대한애국당 동지들과 애국 국민들은 목숨을 걸고 투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